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흔히 지금 경제 이런 바닥에서는 인플루언서가 파월 의장인 것 같습니다. 그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유럽 증시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안 나왔고 미국 증시에서 장 후반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소화하면서 다우 지수가 0.7% 올랐고요. S&P 500이 1.2%, 나스닥 지수가 1.9% 오르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기술주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34,000선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고요. 나스닥 지수도 12,000선에 안착을 하게 되면서 이날 장 후반에 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섹터 평균 1.2%, 어제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오른 섹터가 더 많았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날은 에너지가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른 만큼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이 부분을 호재로 인식했고요. 그 밑에 서비스 IT, 다 기술주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서비스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 기술주, 성장주가 되겠죠. 여기에서 섹터를 견인했고요. 그리고 IT 종목들도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 IT 쪽은 AI가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거는 어제하고는 다르게 필수 소비재입니다. 이제 업종 내에서는 혼조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식음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가는 흐름이었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전한보다는 좀 더 도전적인 성격을 띄었다라는 것을 필수 소비재 하락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고 특히 이 대형 IT 종목들, 그 안에서도 AI와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주 강하게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AI, 챗 GPT라는 단어를 세상에 더 알린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4.2%, 그리고 어제 모닝쇼 때 말씀드렸던 바드, 그리고 이슈플로트도 말씀드렸었는데요. 4.4%. 이게 그야말로 IT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좋게 해석을 했고 이 부분들을 그냥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해서는 지금 간밤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검색 시스템, 그러니까 자사 검색 엔진이 빙이 있고 그리고 엣지 브라우저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챗 GPT를 이식한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AI와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어제 바드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도 어린 봇이라고 해가지고 3월에 공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거의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 AI와 관련해서 큰 종목들은 이렇게 세게 갔지만 그동안 이러한 기대치를 먼저 반영했던 중소형 AI와 관련된 종목들은 10%대 약세를 떴다라는 것도 동시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채금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또 기대감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은행주가 되겠죠.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모두 다 1% 중반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이런 대형 은행뿐만이 아니라 지방은행들도 이날 상승세를 같이 타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각자 좋을 대로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헬스케어 보시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최근에 급등락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이날은 다른 종목들 다 밋밋한 그런 움직임이었었는데 CVS 헬스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수를 발표를 했는데 오크 스트리트 헬스라고 해서 메디케어 진료센터 네트워크 운영사입니다. 여기가 이 부분을 좀 인수를 해서 좀 더 키우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CVS는 1%가 안 되게 올랐고 오크 스트리트 헬스는 피인수가 될 거기 때문에 29%나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재 넘어가 보시면은 종목들이 다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은 감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감원을 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이 등락을 하는데 이날은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감원 얘기가 나와도 종목은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보잉이 2,000명 감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화상 채팅 줌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도 회사 전체 인원의 13%인 1,300명을 감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두 종목 모두 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 유가의 급등 그리고 천연가스의 급등 속에서 이날 종목들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하겠습니다. 자, 애플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스카이웍스입니다. 실적 발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냈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었는데요. 회계 연도상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출이 13억 3천만 달러, 전년 대비 13% 오르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주당 순이익 역시 2.59달러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시장의 해석이 좋았는데요. 이제 업황이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었고 증권사들도 이 스카이웍스 솔루션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쪽에서는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20억 달러 수준의 주식 환매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상승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었고요. 여기에다가 차세대 와이파이 지금 6인데 7까지 올리겠다라는 시스템 출시를 발표하면서 이날 이러한 호재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됐습니다. 12%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 뽑아냈고요. 최근에 전고점 이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 한 번에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22달러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예, 다음은 중고차 시장의 또 대표적인 회사죠. 허츠글로벌 홀딩스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자동차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강세를 띄었는데요. 자, 우선은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숫자로 보여줍니다. 매출 20억 달러, 주당 순이익 0.50달러,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타는 모습이었었고요. 자, 레저 여행객들의 강한 렌터카 수요가 있고 거기에다가 차량 부족 현상도 나게 되면서 자동차 구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인데요. 7.4% 오른 1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장 후반쯤 나오게 됐었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수차례 등락을 거듭한 후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0.8에서 1.9%대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 경제 클럽 연설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의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점이 시장에 안정감을 제공한 건데요. 그는 미국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재화 부분에서 이 같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면서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면서 지금의 이 같은 현상은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2024년이 돼야 인플레이션이 연준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힘이 실렸으며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추가 상승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고물가의 팬데믹 구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팬데믹 기간에 추가로 저축한 돈의 약 35%가 사라졌다는 소식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인들이 지난달 중순 기준 팬데믹 기간 축적한 추가 저축의 약 35%를 소비했으며 연말까지 팬데믹 추가 저축의 약 65%가 다 소비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미국 가정의 월간 저축률이 올해 연말까지 약 4.5%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연준의 앞으로 이런 금리 정책과 관련된 기조를 좀 전망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장기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파엘 보스텍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면서 연준이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말 연준은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약 5에서 5.25%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장기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편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 미국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을 기존의 35에서 25%로 낮춰 잡았고, 제넷 옐렌 재무장관 역시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난해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상했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역시 미국이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가을에 비해 연착륙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으며, IMF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해졌다면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10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1.4%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경제 지표는 체크해 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발표됐는데요.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상무부는 작년 연간 미국의 수출은 전년보다 17.7%가 증가한 3조 97억 달러, 수입은 16%가 증가한 3조 9,57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는 9,481억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보다 12.2% 급등하면서 최대 적자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작년 12월 미국의 월간 수지는 67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가파른 물가 상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탓에 무역 적자가 심화됐다고 분석을 하면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미국의 소비자들이 수입품 소비를 늘린 것 역시 무역 수지 적자를 키운 요소로 지적하면서 올해 국제 무역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지난해보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던 핀터레스트 볼 텐데요. 장중에도 5%가 밀렸고, 그리고 장 마치고 나서도 지금 약보합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증권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사들의 투자액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진 공유 사이트인 핀트레스트의 주가가 오늘 5.2% 하락해 26달러 45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핀트레스트의 월간 활성 사용자와 주간 사용자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향후 참여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2, 3년간 업계 평균 이상의 매출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며 회사의 향후 5억 달러 규모의 주식 환매 승인으로 단기적인 수급 문제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일 종가 대비 9%가 높은 약 3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한 반면 크레딧 스위스는 경쟁 심화와 거시경제 침체를 들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반복하고 주당 26달러의 가격 목표를 제시했으며 JP모간 역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8에서 27달러로 낮추고 중립 등급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용 통제와 마진 확대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거시 환경 문제로 올해 매출이 약 5%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핀터레스트에 대한 실적과 분위기 좀 알아봤습니다. 자,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를 시작으로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연방 상무부의 12월 도매 재고량이 발표되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트 디즈니를 시작으로 CVS 헬스, 구디어 타이어, 도미니언 에너지, MGM 리조트, CME 그룹, 연브랜즈, 테넷 헬스케어, 로빈후드, 뉴욕타임스, 폭스 코퍼레이션, 마텔링크,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몰리나 헬스케어, 어펌 홀딩스, 그리고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의 파월 의장의 발언과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럽은 마감을 할 때까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딱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요. 독일과 프랑스 약보합이었고 영국만 살짝 0.3% 거의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 열릴 유럽 증시 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살짝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독일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12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3.1% 마이너스가 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지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독일의 경제가 다시 한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걸 크게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는 하루였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많이 밀렸다가 아주 강한 회복세를 보입니다. 4.3% 오르면서 다시 $70 중후반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이제 발언을 보면서 달러가 하락을 했고 이게 유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원유 재고와 관련된 내용들도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었던 그런 재료가 됐고요. 그런 가운데 구리 가격도 0.8% 올랐습니다. 중국의 이런 구리 그리고 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사우디가 그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3월 인도와 아시아로 수출이 되는 원유 판매가를 인상했습니다. 그 말을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수요가 늘고 있구나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상품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금값은 0.4% 올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 하락이 금값을 올리는 재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은 5.5bp 추가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이 나왔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